안녕하세요. HLB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 뉴스 나온 게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려가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보상안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이제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HLB에게는 이제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가 이제 라인보다는 이제 까다롭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일정을 이제 정리를 하면요. 금감원에서는 이제 법률 검토를 연말까지 진행을 하니까 지금 11월이니까 11월, 12월 한 두 달 안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에는 그 400억을 이제 떼일 수가 있지만은 그 진양모 회장이 사지를 털어서 그걸 보상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HLB 기업 자체로는 이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신에 최대주주 지분율이 이제 떨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11월 15일에 저녁 6시 15분에 나온 이제 기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옵티머스가 라인보다 까다로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큰 틀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라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알고도 판매를 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100% 보상 판결을 했는데, 옵티머스는 그게 까다로운 이유가 판매사가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내려가서 이제 조금 더 보면요, 그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임 다음에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임 사건들이 진행된 경과를 보면은 옵티머스 사건이 이제 어떻게 경과가 진행될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라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1월에 회계법이 자산 실사를 했고요. 옵티머스는 2020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1년 정도 텀을 가지고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3달 뒤 자산 실사 결과, 그 옵티머스도 거의 3-4달 비슷한 시기에 자산 실사 결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6월, 8월에 라임은 금융분쟁 조정위에서 100% 배상 권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사 분조의 권고안 수용, 이렇게 해서 이제 1달락이 된 건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나오고 4개월 뒤에 100% 배상 권고가 나왔습니다. 옵티머스도 이제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이제 4개월 뒤라면은 한 3월달, 2021년 3월달쯤에 요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일정들을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정확하진 않겠죠, 이 날짜로 이제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얼추 이제 비슷하게 될 수가 있겠고, 이 라인 같은 경우에 회수율이 지금 이제 50에서 68% 이제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옵티머스는 그 10% 정도 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사에서 이제 핵심은 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요게 지금 옵티머스 하면서 라임 얘기를 한 이유는 라임에서 이제 발생했던 이제 것들이 옵티머스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요, 이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이 옵티머스 펀드 피해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금을 이제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적 검토가 다 끝나야지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15일에 금융감독원은 그 지난주에 요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이제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 검토도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이 이제 나와 있듯이 아까 맨 처음에 받는 것처럼 그 라인보다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연말까지 요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까다롭다는 표현이 이제 나온 걸 보면은 요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잘하면은 이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라인 때는 어떻게 해서 저게 적용이 됐느냐라고 봤을 때, 요 플루토에서 투자 원금 중 이제 최대 98%가 손실이 난 상황에서도 판매사가 상품을 이제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100% 원금 보상 판결이 내려진 거고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금 중 최대 98%가 손실이 났으면은 돈을 넣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넣었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옵티머스로 와서, 그럼 옵티머스는 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표현이 이 투자자가 계약을 취소할 만큼 착오에 해당되는지, 요런 것들이 지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사 쪽에서 이제 부실이 예상되는 펀드를 판매했다는 그런 고의성이라는 것은 알고도 그럴 경우에 이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되는데, 이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몰랐다,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옵티머스가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이제 논지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 검토를 하는데,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요게 이제 계약 취소 요건에 맞지 않다라고 된다면은 이제 불안전 판매 같은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원금 100% 보상은 이제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최대한 피해를 줄여보기 위해서 그 판매사뿐만 아니라 사무수탁사나 사무관리사 등 이제 3자 다자 보상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눠서 보상을 해주면은 그래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법률 검토를 하는 거고, 요거랑은 이제 또 별개로 이 옵티머스에 투자한 법인들은 우리 100% 원금 회수 받겠다라고 해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업들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LB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고, 넥센, 한국마사회, LS메탈 이런 이제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도 있네요. 한국전력도 에너지투자증권, 뭐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세 곳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전력은 이전 뉴스 기사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또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요, 이제 라인 사태 같은 경우에는 자산 실사 결과 이후 이제 4개월 정도 뒤에 금융분쟁 조정이 100% 배상 권고가 나왔습니다. 옵티머스도 이제 11월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냥 날짜로 하면은 4개월 뒤라고 한다면은 3월 달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금융감독원에서 법률 검토를 하는데 요게 라인과는 다르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투자한다는 표현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될 만큼인지가 좀 까다로운 부분, 그 다음에 판매사들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연말까지, 이 법률 검토를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2달 정도, 그래서 요게 끝나면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더 늦게 나올 수도 있고요. 라인 사태를 보면은 이제 4개월 정도 뒤에 이제 뭐 권고안 같은 게 나왔는데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뒤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만약에 그 계약 취소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은 요게 이제 다른 회사들 이제 다 합쳐가지고 뭐 다자 보상이 가능한지도 좀 따져보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 복구를 해주고 위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본다는 거고요. 이게 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불안전 판매에 따른 분쟁 조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요럴 경우에는 이제 원금 100% 보상은 이제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랑 이제 또 별개로, 요건 이제 금감원이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기업들은 따로 이제 소송을 이미 걸었습니다. 그래서 HLB는 소송을 냈죠, 벌써. 그래서 한국전력, 뭐 넥센, 한국마사회, LS메탈 다 이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 기사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관련 종목에 대한 뉴스 기사를 좀 빠르게 찾으려면은 네이버 증권 들어와서, 네이버 금융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 그 뉴스 기사들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안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누르면 되냐면요, 요게 처음에 뉴스 공시를 누르면은 제목만 뜨거든요. 그런데 여기 옆에 그 내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보면은 클릭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앞에는 없었죠. 방금 본 뉴스 기사 내용이 앞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내용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방금 본 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제목에는 HLB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내용에 HLB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제목만 보면은 이제 빨먹을 수 있는 뉴스 기사들도 여기서 이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은 결국에는 요거 관련 내용이 HLB의 이슈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라인 펀드에서는 요렇게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100% 돌려받았었는데 옵티머스도 가능한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뉴스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게 많은데, HLB가 거의 이제 유일하다 할 정도로 시가총액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5조 정도 되고요. 코스닥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이제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